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설보연입니다. 와, 선생님들 고생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많이 지치셨을 텐데, 선생님 스스로 정말 잘했다.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시험이라는 것이 1년의 공부를 다 모아서 그 시간 동안 역량을 발휘해야 하는 것이다 보니까 사실 긴장도 너무 많이 되고 떨리는 것이 훨씬 더 크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선생님들이 담대히 준비하셨던 만큼 씩씩하게 가신 만큼 많은 것들 해내고 오셨을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너무너무 다행히 그래도 이번 시험은 상당히 타당하게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애써서 공부하신 것들이 헛되지 않게 답으로 잘 적혔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나 저희가 파이널 특강과 파이널 최종 합격 모의고사 그리고 이제 첨상 모의고사 월말 모의고사보다 맞섰던 그런 개념들이 아주 강조되어서 출제가 되었었고 그리고 이제 1년 동안 또 특히나 이제 마지막 커리큘럼에서 저희가 강조해서 공부했었던 내용들이 중요하게 출제됨에 따라서 선생님들께서 거의 대부분의 문제들을 잘 쓰지 않으셨을까 이제 그런 기대가 됩니다. 다만 이제 1점짜리 정말 약간 이거 너 모르지? 한번 쓸 수 있으면 써보든지 뭐 이런 문제가 이제 직무연수 출제가 되어서 약간 선생님들이 곤란한 면은 있으셨겠지만 저희가 준비한 것처럼 뭐냐 모르면 다 모른다. 내가 모르는 건 다 모른다. 이런 마인드로 당황하지 말고 옴니버스식 쓰기 이런 선생님들의 전략으로 잘 쓰지 않으셨을까 이런 기대가 들고요. 그리고 특히 약간 이제 킬러 문화로 나왔던 인지적 영역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 두를 맞추는 이 끝을 맞추는 그런 깨치기 전략을 통해서 답변으로 가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틀리지 않으셨을까 좀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우리 선생님들께서 잘하고 오셨다는 후기를 남겨주셔서 정말 든든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선생님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와, 자 선생님들 저희 이제 올해 마지막으로 외치는 이 모의고사 그쵸 22회차 모의고사라고 치고 모의고사 9호가 아닐까 싶습니다. 9호를 외치고 시작해볼까요? 하나 둘셋 succeed, achieve, and teach all teach all의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선생님들 사실 이미 해내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2차가 남았지만 힘을 내서 가보도록 하죠. 하나 둘셋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합격한다. 나는 해낸다. 해내셨습니다. 정말 잘 해내셨고 이제 일주일 쫙 쉬시고 우리 마지막 2차를 달려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자, 선생님들 이제 그 사이에도 저희 지금 오늘 당일 기준이고요. 시험 11월 22일에 보고 지금 저녁 저희 7시 반에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선생님들께서 짜자자자자 바로 막 이렇게 댓글들도 달아주시고 정말 선생님들께서 잘하고 나오셨다는 후기들 남겨주셔서 저도 정말 뿌듯했습니다.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선생님들께서 사실은 이 모의고사들 다 소화하시고 하나하나 이제 되짚어서 기억하신 덕분에 그 시간 내에 쓰실 수 있었던 것인데 정말 그 애쓰신 시간들 성실에 박수를 보냅니다. 인강으로도 완강하셨다. 선생님들께서 정말 모든 답을 뭐 다 쓰셨다 혹은 뭐 1점 빼고 다 쓰셨다 이런 후기들 남겨주셨는데 거의 압도적인 합격이 선생님들께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선생님들께서 이제 정말 일주일 푹 쉬시고 이제부터 2차를 향해서 달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출 해설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많이 연습했었던 성찰일지를 주제로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대주제로 나온 것도 수업의 개선을 추구하는 교사였는데 사실 이 주제를 가지고 저희 90, 11월에도 2번이나 봤었죠. 그래서 너무 주제도 굉장히 유사하게 나왔기 때문에 사실 이질감 없이 정말 선생님들이 모의고사 같이 보셨다고 하셨는데 잘 치고 나오지 않으셨나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아무래도 이번에 이제 마이너 파트를 따로 빼고 과정, 방법, 평가, 행정을 중심으로 계속 돌렸는데 역시 과정, 방법, 평가, 행정에서 출제가 됐고요. 제가 이제 심리가 나오든 나오지 않든 계속 출제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드렸었는데 사실상 이제 라이겔롭스에서 나왔었던 이 학습자 특성의 영역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심리에서 나왔다 이제 심리적 내용을 알고 계시면 더 잘 푸실 수 있었던 부분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심리를 항상 구조화할 때마다 인정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인지적인 이제 발달과 정의적인 발달, 그다음에 인지적인 특성과 정의적인 특성, 그리고 이제 인지적인 그러한 영역들과 정의적 영역으로 나눌 때 학습 양식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인지적 영역에 있다 이런 이제 강조를 드렸었는데 그것이 그대로 여기 안에서 학습자 그 학습 양식을 물어보고 그것이 속하게 되는 영역을 물어봄에 따라서 사실상은 선생님들께 실질적 킬러 문항이었던 이 문제를 상당히 많은 선생님들께서 잘 맞추
갖추지 않으셨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예,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아주 중요한 주제로 삼고 있는 지읒으로 간다, 자율성, 전문성으로 간다라고 하는 부분들, 예, 교사의 주체성의 강조라고 하는 부분들이 전 부분에서 굉장히 잘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 주체성과 교사 주체성이라고 하는 그 키를 가지고 선생님들께서 이 논점을 전개하셨다면 사실은 많은 답으로 인정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요번에 이론 베이스로 출제된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전체적으로 약간 평이한 면이 있기 때문에 어떤 답들에 대해서는 열린 채점보다는 조금 상당히 닫혀있는 채점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래서 평균 같은 경우는 작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오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제가 쉽게 나오든 어렵게 나오든 결국은 평균은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를 않더라고요. 그리하여서 이제 선생님들께서도 사실상 이 문제는 19점 만점, 왜냐하면 여기 나왔던 대통령령 연수의 종류에서의 이수한 연수를 포괄하는 명칭, 이게 이제 직무 연수인데, 여기에서 완전 답을 정확하게 쓰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사실상 19점짜리 문제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그러나 이제 나머지 이제 특히 학사 특성 영역 같은 부분들은 약간 킬러로서 이제 작용을 해서 18점 미만인 분들이 상당히 많지 않을까. 그러나 이제 평균 같은 경우는 15, 16점대가 상당히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예, 그냥 제가 감히 이제 예측을 해보았고요. 이런 채점 같은 경우는 그러나 현장에서 여러 이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너무 정답자가 적거나 아니면 뭐 꽈락이 너무 많거나 했을 경우 좀 조정되는 면이 있고, 사실 이번 문제는 이제 꽈락이 나오는 면들이 아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대부분 선생님들이 답의 방향성을 많이 찾아가실 수는 있었을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럴 때에는 허용 답안의 범주가 상당히 좁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 정도로 생각하면서 접근하셔도 되겠고요. 그러나 이러나 저러나 이제 다 치우고 사실은 시험이 이제 끝난 것이기 때문에 너무 이제 1차 연연하지 마시고 1차 탁 접어치우시고 푹 쉬셨다가 2차를 압도적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차 특강 이번 주에 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가서요. 여기 보시면 땡땡 중학교 김교사의 성찰일지입니다. 이 내용을 읽고 수업 개선을 추구하는 교사를 주제로 과정, 공학, 그러니까 사실상 방법이고요. 평가, 행정에 관한 요소를 구성 요소로 해서 서본교에 갖춰서 논하는 문제입니다. 예, 저 메이저 네 파트에서 나왔고요. 저희가 계속 이제 강조했었던 부분으로 전체 구성이 나왔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과정, 방법, 평가, 행정이 되겠고요.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가 이제 내용들을 보게 되면 결국은 첫 분단에서 학교 수준 교육 과정입니다. 정말 우리가 뭐 거의 귀에 인이 박히도록 말씀을 드렸었고, 선생님들께서도 아마 생각나는 대로 좋은 답들을 잘 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너무 신기하게 이제 학교 수준 교육 과정이 중요한 이유, 이것 자체가 꽈락 방지호 문제로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드렸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도 선생님들께서 답으로 잘 쓰지 않으셨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예, 전체적으로 워커의 자연주의 모형이 나왔습니다. 예, 수기 모형이지요. 예, 그리고 이제 방법 파트에서 라이게루스가 나왔습니다. 예, 정수하고 비유인데요. 여기 안에서 특성의 영역이 사실 이따가 이제 지문 다시 보시겠지만 인지 양식, 학습 양식이고, 학습자 특성 자체가 인지 양식인데 이것이 촉화져 있는 영역은 인지적 영역으로 쓰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평가 파트에서 성장 참조 평가, 학생 참여 평가가 나왔고요. 사실 여기서 봤었던 논점 자체는 뭐 저희가 사실 정말 쉬지 않고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던 최종 합격 모의고사에서도 이 부분 자체를 계속 강조하면서 파이널로 똑같이 풀어봤기 때문에 거의 뭐 우리를 위한 문제가 아니었을까 싶을 정도로 잘 쓰셨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이제 워커 같은 경우도 저희가 16회차 저희 마지막 첨삭 모고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었었죠. 네, 그리고 이제 직무 연수를 제가 강조드리지 못한 게 조금 아쉽긴 한데, 사실 이거는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온 문제이기 때문에 별로 선생님들께서 크게 개념치 않으시고 적으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맞으신 분들은 완전 너무너무 잘하신 거고요. 아마 1% 정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나머지 분들은 그러나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예, 정말 맞춘 분들이 적기 때문에 대단한 변별의 요소는 적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변별도가 떨어지는 문화 기억나시죠? 네, 그리고 학교 중심 연수입니다. 학교 중심 연수는 사실 우리가 풍토로도 여기 안에 있어 나오게 되는 전문적 학습 공동체나 교사 협의회나 이제 이런 부분들 자체도 전체적으로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뭐 개선 방안으로 전반적으로 봤기 때문에 여기도 어렵게 보이시겠지만은 사실은 어가랑 방지용 문제였다고 보실 수가 있겠고, 문화 측면에서의 좋은 타당한 말들이 들어가면 여기는 넓은 측면에서 답으로 채점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차원의 지원 방안들도 우리가 뭐 인적, 물적으로 나눠라, 행정적, 재정적으로 나눠라 이런 이제 접근들을 계속적으로 해왔고, 이번에 거버넌스 차원의 접근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셨다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답으로 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게 학교 차원이어야 된다는 점, 학교 차원에서 실현 가능한 답변이냐라는 지점에서만 이제 신경을 쓰셔서 선생님들이 적으셨으면 너무너무 잘 적지 않으셨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보죠. 자, 1과 관련해서 변화된 교육과정의 정책이 이게 뭔지를 찾아가야 되겠죠. 이제 저희가 이거 찾아감에 있어서 같은 말이 뭔지를 찾아가면서 매칭시켜서 접근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게 뭔지 지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학교 교육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선생님들 잘 쓰셨겠지만 여기 자체에서 긍정적이다라고 하는 방향으로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예컨대 뭐 예를 들어 학교 간에 편차가 생길 수 있다. 뭐 학교 안에서 수준 차이가 학교 간에 수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하면 이건 사실 좋은 말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당연히 거기서 이제 논점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영향이 되도록 써야 되고, 이거는 안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겠지만 결국 이제 학교 수준의 교육 과정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 과정이 다양화된다, 유연화된다. 학교 안에서 선생님 수준에서 학교 수준에서 접근을 하기 때문에 보다 학생에 맞춤형으로 줄 수 있다. 학생의 개별화 교육이 가능해진다. 뭐 다양한 교사와 학습자들과 학교의 상황을 반영한 교육 과정의 운영들이 가능하다. 융통성 있게 유연한 대처가 가능하다. 차기적인 교육 과정의 운영이 가능하다 등등 대단히 다양한 답변들이 답으로 채점될 수 있겠습니다. 자, 자연주의 모형의 특징 한 가지인데요. 사실은 이거는 또 역시 다양한 답변이 있을 수 있겠으나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이 약간 협소하게 채점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이따가 지문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년 내내 연습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아는 문제가 나온다고 그냥 쓰지 말자. 반드시 지문을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예컨대 여기서 영향으로 물으면 영향에 맞게, 여기 자세로 물으면 자세에 맞게 두두를 맞추자. 영역으로 물으면 영역으로 답하라. 이런 이제 저희가 두두 전략, Do you like coffee? Yes, I do. do 이렇게 맞추는 연습을 했었는데 그거를 맞춰서 적으셨다고 하면은 거의 대부분의 것들이 답으로 될 수 있겠으나 이제 그 초점을 만약에 놓치시면은 예상하지 못한 감점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따가 지문을 향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서 볼까요? 그리고 이제 강령의 의미, 그리고 수기의 단계에 대한 설명에서 배운 교육과정 개발 참여자의 바람직한 자세 한 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지문 확인하셔야 되겠고요. 저희가 이제 저희 16회차 마지막 첨삭 모고에서 뭐 이번에 수기 모형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드리고, 그 전에 결국 이제 수기 모형이 어떻게 학교 교육 과정에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출제가 됐었는데, 만약에 다시 나온다고 하면 강령과 수기를 건드리면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 부분이 그대로 이제 출제가 됐었고, 그리고 수기의 원리로 물어봤었던 부분들을 가지고 이 자세를 구성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들어가서 질문을 한번 볼게요. 자, 교육과정의 수업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에 연수를 받았다. 이거 맥락이고요. 이 연수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의 정책이 학교 수준의 교육과정을, 자, 우리나라 교육과정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어? 변화된 교육과정의 정책이죠. 정책으로 찾아봤을 때 여기 정책이 포인트가 됩니다. 이 교육과정의 정책이 학교 수준의 교육과정을 점점 더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했어. 그러니까 우리 지문에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 우리 이제 변화된 교육과정 정책의 방향이라고 한다는 것은 결국은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학교 수준 교육과정이 점점 더 강조되는 방향. 그렇죠? 자, 그러면 결국 여기서 물어보고 있는 것은 학교 수준 교육과정,
이것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 이 어떻게 학교 교육에 영향을 긍정적으로 미쳐를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수준 교육과정이 왜 강조되냐, 이것이 어떤 중요성을 가지냐, 이것의 역할은 뭐냐, 요 관점에서 장점 중심으로 써주시게 된다면 다양한 답들이 답으로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문제를 보죠. 자, 다음 학기부터 우리 학교의 교육과정 개발에 참여하게 되므로, 자,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죠? 교사죠. 이제 교사가 참여하게 되기 때문에 교육과정 개발 모형에 관심을 기울여야겠다. 자, 이번 연수에서 여기서 물어보고 있는 게 뭐냐면 이번 연수에서 선생님 보고 있는 자연주의 모형입니다. 이번 연수에서 워커의 자연주의 모형을 배웠다. 뭐 자연주의 나온다고 해서 막 루소 뭐 이렇게 가신 건 당연히 아니겠죠. 예, 걷는 남자 워커, 예, 그래서 걷는 남자 워커, 생각하는 남자 워커, 우리가 이게 여러 번 했었는데 그 수기 모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교육과정이 개발되는 과정 자체를 강조했어. 실제 교육과정이 그렇게 개발되던 라라라라라 기술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수기 모형이다, 자연주의적 개발 모형이다, 자연주의 모형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아주 많이 강조를 했었죠. 예, 그래서 거기 있는 자연주의 모형이라는 말을 썼는데 얘를 왜 자연주의라고 얘기했나 봤더니 이 모형의 특징은 명칭에 잘 반영되어 있었다라는 말을 줬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나오면 이 특징, 단어가 나올 때마다 연결을 시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특징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묻는 특징은 이 워커의 교육과정 개발 모형에 갖는 모든 내용을 쓰라는 것이 아니고 이 여기 안에서 이 특징과 명칭을 연결지어서 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왜 자연주의적 명칭이라고 부를 수 있냐, 이 명칭과 연결된 특징이 뭐냐, 이걸 쓰셔야 되죠. 그게 뭐냐면 결국 이 포인트가 뭐라고 얘기 드렸냐, 실제로 그렇게 교육과정이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을 설명했어 러러러, 기술했어 러러러 하더라. 그래서 기술적 모형이다, 이렇게 계속 그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런 지점의 특징을 쓰셔야 됩니다. 예, 그런 지점의 특징을 쓰셔야 되고, 상당히 이것이 뭐 처방적이다 이거 쓰실 수 없고요. 그리고 이것 자체가 예컨대 뭐라고 쓸 수 있을까요? 예, 처방적이라든지 아니면 이게 상호작용 중심이 뭐 이런 얘기는 쓰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당연히 정확한 말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여기 안에서는 여러 이제 실제로 교육 과정이 운영되는 것을 보여줬다. 예, 이것을 강조해서 쓰시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단계에서는 강령이라는 개념이 인상적이었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고요. 여기서 들어가서 보면 강령의 의미인데요. 결국은 이 강령, 이제 강령은 영어로 플랫폼입니다, 이렇게 얘기 들었는데 그것까지 이제 출제가 됐죠. 제가 이게 플랫폼이라는 단어가 출제될 수 있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강령이 토대 다지기, 이렇게 번역이 여러 가지로 책들에 나와 있기 때문에 나오게 되면 분명히 영어 같이 나올 겁니다, 이런 얘기를 드렸었는데 실제로 플랫폼이라는 단어가 같이 출제가 됐고요. 이것은 우리가 강숙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안에서 이제 공감을 형성한다, 서로 간에 다양한 의견들을 주고받는다, 뭐 이런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 개념이 들어가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이제 정말 모의고사에서 많이 연습했던 부분이 사례가 나오든 이것이 특징이 나오든 이것과 관련되는 원리가 나오든 결국은 본질인 개념으로 들어가서 그 내용을 두두를 맞춰서 쓰시면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아마 그런 부분에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잘 쓰고 나오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수기의 단계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교육과정 개발에 참여한 사람들이 어떤 자세를 지녀야 되는지 배울 수 있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이제 수기라고 하는 것이 이 안에서 대안을 이제 설정하려고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이제 이 국정과제 내내에서도 강조하고 있었던 민주적인 그런 태도들,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상호 존중하고 뭐 이런 얘기들 있죠. 심지어는 만약에 선생님들께서 자기의 감정 인식하고 조절하고 타인의 감정 인식하고 조절하면서 상호간의 상호작용이 유연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쓰셨어도 제가 봤을 땐 답변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기로 나왔지만은 사실상 이게 토의의 단계,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단계, 그래서 대안을 결정해가는 그런 단계에서 필요한 자세의 범주에 속하게 답변을 쓰셨다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역시나 틀리게 채점하기 상당히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은 이제 본질인 이 각각이 가지고 있는 개념을 중심으로 관련되는 내용을 쓰시면 좋겠고요. 물론 뭐 다양한 부분들이 가능하겠지만 우리 잘 배운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그러한 자세라고 깨를 쳐주셨다면, 즉 두두 이게 쓰는 말을
잘 맞춰주셨더라면 더 좋은 답변으로 바로바로 읽히고 아무도 감점을 말아 고민하지 않고 넘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실제로 이제 학습했었던 이제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학교 수준 교육과정의 장점 너무너무 강조를 하면서 저희가 이제 보시면 어치브 4월 첨삭 모의고사에서도 이 각각 여기 안에서 학교 수준 교육과정의 역할을 물어보고 결국 이것이 이제 장점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고요. 학교 교육과정 개발의 장점, 우리가 타겟에서 또 봤던 문제입니다. 또 그러면서 우리 관련됐었던 내용들을 정리해가지고 왜 학교 교육과정이 중요한지, 학교 중심 교육과정이 중요한지 이런 부분을 봤는데 결국 이것을 이제 긍정적 영향으로 연결해서 조금만 끝을 맞춰서 써주시면 다 답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여기 이때 이제 저희 어커플리시 12에서도 편성 운영 주체에 따른 교육과정 개발에 필요한 이유 두 가지를 보면서 이게 결국은 국가와 이제 시도교육청, 지역사회 수준이고 그리고 교육과정 재구성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 수준의 교육과정이다. 그래서 여기 있는 학습자 측면의 의의 같은 경우는 예컨대 학교 수준 교육과정의 장점이나 이것에 의의로 물어보면 이 답을 쓰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이 그대로도 출제가 됐습니다.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편안하게 잘 쓰실 수 있었던 1번 문제가 아니었을까 싶고요. 수기 같은 경우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부분 으로 논술의 방향을 잡아서 접근하시면 되겠는데요. 강령과 수기 그리고 여기 안에서 이 자연주의적 개발 모형이 갖는 이 부분들, 이 부분들이 결국은 이 장점, 이 특징으로 연결해서 쓰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가장 모범 답안에 가까운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것과 관련하여서 저희가 이제 타겟 7, 8월 모의고사에 강령과 수기 단계에서 특징으로 이 개념들을 충분히 다지고 넘어갔었죠. 그리고 역시 16회차 첨삭 모의고사 안에서 수기 방법의 원리로 접근해가지고 이 중요한 여기서의 본질들을 다지고 이것들이 이제 결국 수기랑 연결이 된다 얘기를 많이 강조드리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플랫폼 얘기 들었던 거 기억하시죠? 잘 쓰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공학 파트 방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저희가 이제 심리는 나와도 나오지 않아도 늘 나오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2년 전에는 방법 문제라고 나오면서 결국은 이제 심리가 문제 나왔었는데요. 역시나 이번에도 방법 문제가 나오는데 살짝 심리가 끼어 들어갔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심리 문제다 얘기할 수는 없는데 심리를 공부 같이 해오셨던 선생님들께서는 보다 더 쉽게 답으로 잘 접근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라이겔루스의 이제 설계 파트에서 우리가 특목제학이라고 했었던 그 부분, 잘 말하자면 조방결축의 이제 학습의 교수의 조건 파트에서의 특목제학에서 학습자 특성에 대한 얘기고요. 그런데 그 학습자 특성의 구체적인 요소인 학습자 인지 양식, 학습 양식을 주고 그것이 속하는 영역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인지적 영역으로 가야겠고요. 영어로 보게 되면 이게 도메인입니다. 그래서 도메인이라고 하는 부분이 인지적 코그니티브 도메인, 이래서 도메인을 맞춰 주셔야 됩니다. 이따 가서 조금 다시 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라이겔루스의 이론에서 정수의 의미 한 가지와 의미로 물어도 결국은 이제 개념인 거 알고 계시죠? 비유 전략의 장점 한 가지입니다. 비유 전략의 적용 사례를 물어봐도 그냥 비유에 가깝게 쓰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장점을 물어보는데 장점도 사실은 굉장히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치기로 배웠던 내용을 쓰셔서도 사실 상관이 없는데 다시 이따 들어가서 구체적인 답변을 보도록 하죠. 2번입니다. 더 좋은 수업을 하기 위해 내가 어떻게 수업 설계를 했는지 돌아보았다. 그동안 나는 학습자 특성을 분석하는 데 관심이 많았다. 그래서 학생들 각자가 지각하고 기억하고 사고하는 방식을 분석해서 그 결과를 수업 설계에 반영하려고 노력했고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다. 그런데 하면서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이 질문을 잘 보셔야 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선생님들께서 지금 묻고 있는 게 학습자 특성을 묻고 있는 게 아니고 학습자 특성의 영역 한 가지를 묻고 있어요. 근데 어떤 학습자 특성이냐면 김 교사가 분석한 학습자 특성이에요. 그래서 김 교사가 분석한 학습자 특성을 보니까 이 안에서 학생들 각자가 지각하고 기억하고 사고하는 방식이에요. 저희가 이제 학습 양식과 관련해서 제가 항상 기출문제에 나와서 예시를 드리면서 너희들이 편하게 너희들이 학습하기 편한 방식대로 하자 뭐 이런 얘기 드렸죠. 그래서 학습할 때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기억하고 우리가 말하자면 파지하고 하는 것인데 너희들이 학습하고 생각하기 편한 방식대로 하자. 결국 이게 뭐냐? 학습 양식에 대한 얘기예요. 학습 양식 혹은 우리가 인지 양식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인데 이것이 김 교사가 지금 그 분석한 학습자 특성은 이거예요.
근데 이것이 속하는 영역이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이것은 상위 범주로 가야 되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인지적 영역이 되겠습니다. 인지적 영역으로 가셔야 되고, 여기서 이제 선생님들께서 그럼 학습 양식 안 되냐, 인지 양식 안 되냐, 뭐 이제 메타인지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제 생각에는 높은 확률로, 이것도 뭐 지켜봐야 됩니다. 그러나 높은 확률로 그것을 노리고 낸 것이다. 예, 인지적 영역을 노리고 낸 것이어서 칼퇴를 위한 문항이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이제 콜버그 문제를 심리 파트에서 확인을 하면서 제가 예시는 착한 소년 소녀의 단계를 드리고 3 수준 6단계, 근데 이것이 속해져 있는 수준이 뭔지를 물어봤어요. 근데 선생님, 많은 선생님들이 착한 소년 소녀의 단계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다 오답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이 단계로 부르면 단계를 써야 되지만 수준으로 보면 수준을 써야 된다. 정확하게 끝이 뭔지를 보고 써야지 선생님이 아는 답을 쓰고 싶어서 쓰시면 안 된다, 이 얘기를 엄청 강조를 드렸죠. 그래서 여기도 사실은 마찬가지인 거죠. 사실은 얘가 학습 양식인지 인지 양식인지를 정확히 아는 것은 죄송하지만 의미가 없었다. 이것을 가지고 결국은 생각해, 이게 정의적인 게 아니고 생각해고, 이 생각해가 속해져 있는 학습자 특성의 영역이면 인지적 영역이다. 요것으로 가는 연습인데, 너무 다행히 제가 선생님들한테 연락이 오고 했을 때 물어보니까 인지적 영역으로 쓰신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시더라고요. 정말 잘하셨습니다. 다만 여기도 이제 놓치신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역시나 제가 봤을 때는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이 부분을 놓쳤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오답으로 쓰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기 때문에, 예컨대 만약에 아까 직무연수가 1%라고 하면 이 부분을 한 30% 정도만 넣고 나머지는 다 틀릴 가능성이 높아서 되게 마음이 아프시겠지만은 너무 속상해하지는 않으셔도 된다. 혹은 30%보다 더 적은 비율이 맞췄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맞추신 분들 정말 잘하신 것이고, 정말 우리가 했던 훈련이 빛을 발한 것이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겠고, 만약에 놓치셨다면 아까비 이 정도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결과를 수업사기에 반영하려고 했다. 결국은 이것은 이제 눈에 띄지 않으셨을 수 있겠지만 라이겔루스의 교수 조건에 대한 부분이었고, 그 중에서 학습자 특성이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뭐 그거는 뭐 알든지 모르든지 문제를 푸는 데 큰 지장은 없었던 요소고요. 자, 그 다음 문제로 가서 보죠. 그런데 요즘 가르칠 것이 많아서 학습 내용을 어떻게 선정하고 계열화할지 고민하면서 라이겔루스의 정교화 이론을 살펴보았다. 그의 이론에 따라서 학습 내용의 정수를 찾아서 계열화하고 그것을 전달할 때 비율을 활용해 보아야겠다, 이렇게 갔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문제는 결국 이제 정수의 정수의 의미 대 개념으로 사용하시면 되겠고, 사실상 여기서 이제 핵심 개념과 원리 이런 내용을 쓰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다 지식의 구조다 이렇게 쓰신 거는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가 또 연습했던 것 중에 이게 정확히 맞지 않는 다른 이론의 명칭을 갖다 쓰지 말자, 이 얘기를 강조를 드렸죠. 근데 그 내용을 풀어 쓰는 것은 괜찮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예컨대 우리가 저희 모고에서도 아주 명확하게 다뤘던 브루너의 지식의 구조라고 하는 명칭과 예컨대 우리가 백워드에서 영속적 이해라고 하는 명칭을 여기 안에 쓰신 거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맥락상으로 맞는 말이지만 결국은 그렇게 썼을 때는 이거를 답으로 처리할지 말지는 채점 기준, 현장의 채점 기준에 달린 내용이고요. 맥락상으로 맞죠? 근데 이 내용의 본질을 찾아서 우리가 그것이 공통점으로 해서 백워드와 영속적 이해의 공통점을 찾아 쓰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우리가 역시나 여기 첨삭목으로서 다뤘었던 부분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풀어 쓰시는 것으로 이 공통점을 핵심 개념 을 다뤘다. 가장 기본적이고 모든 걸 다 잊어도 남아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핵심 개념을 다루었다. 원리를 다루었다. 이렇게 써야지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내용이 사실은 정수에도 속한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결국 학자들이 비슷한 내용을 다뤘다. 그래서 이것을 라이겔루스는 정수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브루너 같은 경우는 지식의 구조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백워드 모형에서는 결국 그걸 영속적 이해라고 얘기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사실 같은 문제도 이제 풀어봤었는데요. 그 내용을 살려서 적으신 것까지는 답변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비율을 활용해야 된다. 이게 사례 묻지 않고 여기서는 그것의 장점을 물었는데요. 비율을 활용할 때 장점이 뭘까? 역시나 여기 이제 답들이 굉장히 다양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깨치는 방식으로 얘기를 했었던, 결국은 뒷부분 학습자 이해를 돕는다, 학습을 촉진한다, 파지를 돕는다, 뭐 아니면 기억을 돕는다, 아니면 정교화를 촉진한다. 이거 내용을 조금 풀어 쓰시면서 이 내용을 풀어 쓰시면은 사실
정교화 전략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정교화를 돕는다까지만 쓰시는 건 조금 아쉽겠지만 이 내용을 앞뒤로 조금만 깨를 쳐서 요 키를 쓰시는 거는 충분히 이제 답으로 인정이 됐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친숙한 설명을 통해서 관련성이 확보되니까 이것을 통해서 학습자 동기나 흥미를 촉진할 수 있다. 이렇게 가시는 것은 답이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 비유를 쓰면 동기가 높아진다. 이런 식으로 가운데가 잘리면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설명 굉장히 많이 드렸는데 선생님이 생각의 논리가 있어서 이 어떤 마지막에 닿았었던 그 결론을 쓰지 말고 왜 그 답에 닿았는지를 구체적으로 풀어 쓰시면 거의 다 답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깨를 쳐서 비벼쓰기 요 훈련을 굉장히 많이 해야 하는데 그렇게 쓰셨다면은 이 맥락 안에서는 역시나 여기도 채점의 범주가 넓어지게 될 것입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비유의 장점은 동기를 높인다는 것이다. 뭐 이 정도만 쓴 것은 좀 지켜봐야 됩니다. 그거는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맥락이 중간에 없기 때문에 갑자기 인지 전략이 왜 동기로 이렇게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의 설명이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외에는 이제 이런 내용들을 같이 써서 결국 비유하는 것에 대한 이 개념을 조금 풀어 쓰시고 뒤에 그것과 연결해서 이런 깨를 치신다고 하면 예, 답으로 인정이 안 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비슷한 우리가 이제 문제들을 계속 다뤄왔었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학습 양식과 관련해서 인지적 영역에 생각하는 거고 뭐 저희 심리를 구조화할 때마다 뭐 1년 내내 계속 강조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잘 해내셨을 것 같고요. 예, 혹시 놓쳤더라도 아까비하고 넘기시는 거. 예, 그리고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은 우리 정수를 강조하면서 거의 뭐 같은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예, 정수의 개념 이것은 결국 이제 의의가 되는 것이고요. 예, 관련해서 여기 쓸 수 있는 설계 전략으로도 저희가 이제 라이길루스 수업 전략과 관련해서 14회차에서 풀어봤었죠. 그래서 비유 전략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설명하고 숙지하고 넘어갔습니다. 예, 그 내용을 잘 쓰셨다라면 너무너무 좋은 답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평가 파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평가는 정말 올해의 탑이 될 수밖에 없다. 자기 평가, 동료 평가, 그다음에 루브릭, 그리고 이제 성장 참조와 능력 참조라고 하는 학생 참조 평가. 뭐 이 패턴의 내용들을 너무너무 여러 차례 다루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것들을 묶어서 나눠서 공통점으로 차이점으로 해왔기 때문에 정말 우리 선생님들을 위한 문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상과 관련해서 김 교사가 다음 학기에 활용하고자 하는 성장 참조 평가의 적용 방법과 그것의 교육적 의의를 각각 한 가지 적는 부분이었고요. 학생이 평가의 주체가 되는 평가 방안, 저희가 이거 학생 참여 평가, 학생 주체 평가 이렇게 해서 문제 나올 수 있고 꼭 보고 가셔야 된다. 그래서 파이널에서도 파이널 자료에서도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이제 강조를 요 성장 참조와 여기 이제 학생 주체가 되는 평가를 다뤄왔었는데 역시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서 이제 평가 방법과 이 학생 참여 평가에서의 채점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김 교사 할 일 한 가지입니다. 뭐 여기서 사실은 루브릭을 답으로 요구하는 것일 텐데 약간 답변이 넓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마 거기는 이제 허용 답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백승호 선생님 책에 그 부분들이 언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까지 답으로 인정이 될 텐데요. 좀 확인해서 보도록 하죠. 네, 자 그러면 여기서 돌아가서 봤을 때요, 평가 파트 설명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들었던 교육평가 연수에서 수업 개선에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를 얻었다. 강연자는 성장 참조 평가를 소개했다. 직전에 저희가 이제 능력 참조 평가가 재작년에요 출제가 되었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성장 참조 평가가 다시 가거나 묶어서 자기 참조 평가로 갈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얘기를 드렸죠. 예, 성장 참조 평가가 나왔습니다. 예, 소개했다. 이 평가 유형은 학생들의 상대적 위치 또는 이거 기준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사전에 설정된 교육목표 도달 여부 이 준거에 대한 얘기가 나왔죠. 그런 평가 방식과는 평가의 기준이 달랐다라고 나오면서 얘들은 아니야. 예, 이거는 사실은 뭐 없어도 되는 부분이지만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적어진 것이고요. 이런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 안에서 적용 방안 안에서 이런 기준에 대한 얘기를 적어주길 기대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여서 다음 학기에는 성장 참조 평가를 활용해 보아야겠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 기준이 언급이 되면서 이 성장 참조 평가의 적용 방안으로 적어주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말은 뭐냐? 성장 참조 평가의 적용 방안이라고 했을 때 수행 평가를 활용한다. 아니면 자기 평가를 활용한다. 동료 평가를 활용한다. 이렇게만 가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제 그래서 이 활용 방안을 적을 때 제가 굉장히 강조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개념을 활용해서 모든 것들은 개념에서 시작해서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이 기준을 활용한 개념을 적는다고 하면 학습자의 이전 성취 대비 향상된 정도를 평가한다. 이 내용을 메인으로 해서 적용 방법이기 때문에 적용할 수 있는 게 하나씩만 붙여서도 제가 봤을 때 답변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컨대 포트폴리오에서 이전 성취 대비 향상된 정도를 이것을 이전 성취를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평가한다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자기평가나 동료평가를 통해서 이전 성취 대비 향상된 정도를 평가하도록 한다라든지 이런 방식으로의 접근이 이루어진다면 되게 좋은 답변이 될 것이고요. 또 형성평가나 진단평가 등을 활용해가지고 이전 성취 대비 성장한 정도를 평가한다. 그래서 여기에서 답이 되는 채점의 원키 가장 포인트는 이전 성취 대비 얼마나 향상되었는지 이 개념이 녹아 들어간 답변이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이 들고 아마 그것이 중요한 채점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 안에서 이런 이제 하나의 키 정도만 적어 놓아도 이것을 적용 방법으로 보고 답변 처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높은 게 아니고 그게 답입니다, 선생님들.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학기에는 여기서 이걸 활용해 봐야겠다고 나왔죠. 이랬을 때 여기 안에서 교육적 의의는 우리가 장점이라든지 이것을 가지고 보이는 교육적 효과라든지 학습점의 의의로 다뤘었던 답들이 다 이제 답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이 주체가 되는 평가입니다. 자, 나의 또 다른 관심사는 수행평가다. 지난주에는 일부 수행평가에서 학생들이 평가의 주체로 참여하는 방법을 시도해봤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수행평가의 학생 참여 평가의 결과를 반영하려면 먼저 학생들의 채점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봐야겠다. 이렇게 문제가 나왔네요. 자, 저희가 학생 참여 평가의 유형이 뭐냐? 학생이 주체가 되는 평가의 유형이 뭐냐? 이것도 거의 100번 정도 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서의 방법은 자기평가, 동료평가 뭐 하나를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주체가 되는 방법 한 가지는 학생들이 자기 스스로 자기의 학업 성취들을 평가하게 한다. 뭐 이런 거 이제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뭐 학생들이 서로 이렇게 해서 동료 평가의 개념을 녹여 쓰는 거 모든 이 적용 방법에서의 키는 결국은 이 개념이 녹아져 있느냐 아니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하셔가지고 적어주시면 되겠고 학생이 평가의 주체가 되는 방법은 자기 평가의 적용 방법을 쓰시든 동료 평가의 적용 방법을 쓰시든 그것은 무방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학생 평가에서 채점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교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설마 신뢰도가 나와서 반분 신뢰도나 문항 내적 합치도 이렇게 가신 거 아니죠? 내적 일관성 신뢰도 이렇게 가신 거 아니죠? 예, 그러지는 당연히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다라면 이거는 거의 뭐 재고의 여지 없이 바로 사실 감점이 될 것이고요. 저희가 이 부분을 연습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선호수련 평가의 신뢰도 그렇죠? 예, 포트폴리오 평가의 신뢰도. 자, 그러면서 여기 안에 수행 평가의 신뢰도. 이렇게 계속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들께서 이 신뢰도라고 나왔을 때 이것이 객관식과 같은 선택형 문항에서의 신뢰도로 헷갈리지 않도록 반드시 이게 자기 평가의 신뢰도든 선호수련 평가의 신뢰도든 동료 평가의 신뢰도든 뭐 이런 부분을 계속 강조하면서 그럴 때는 사실상 우리가 객관도라고 말하든 채점자의 신뢰도에 대한 얘기다. 그리고 이러한 질적인 평가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루브릭이 제공되어야 된다. 이거를 아마 선생님도 귀에 딱지가 않게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원탑의 가장 좋은 답변은 루브릭으로 답변을 하시는 것이고요. 루브릭의 가장 정확한 답변이기는 하지만은 여기 안에서 조금 넓게 다른 이제 백승호 선생님 책에도 나와 있는 내용까지 답변이 된다고 하면 이 안에 서술의 형태로 평가 결과를 작성하도록 한다라든지 그 근거를 사용하게 한다라든지 예, 그래서 학생들이 스스로 자기들이 공정성을 높일 수 노력한다라든지 아니면 여기서 채점자 훈련을 하게 한다든지 이런 식의 답변을 쓰신 것까지도 아마 답변 처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백승호 선생님 교육평가 책에서 그런 내용들이 강조되어 있기 때문에 원탑은 여기서 루브릭을 쓰는 것이지만 거기까지도 아마 허용 채점의 범주로 들어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셔서 저희가 이제 논술의 방향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파이널 특강에서 자료를 되게 강조를 해서 드렸죠. 선생님들께서 잘 적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수행평가의 성장 참조 실행 방안 엄청 강조해서 같이 얘기를 나눴었는데요. 자, 그 실제로 이제 문제로서도 최종 합격 모의고사에서 이 성장 참조 평가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실행 방안
방안을 우리가 문제로 풀어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최종 합격 모의고사는 저희가 정말 마지막에 종강하고 보는 모의고사잖아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중요한 논점으로 생각했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이 이제 역시나 출제가 됐고 이 안에서 성적창조평가를 자기평가로 활용할 수 있는 사례로 또 이제 풀어서 같이 살펴봤습니다. 정말 잘 적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역시나 관련해서 8회차에서도 성적창조평가의 적용 방법을 물어보면서 의의를 물어봤었죠. 예, 관련해서 성적창조평가와 능력참조평가의 공통점과 차이점으로도 성적참조평가를 강조해서 되게 여러 차례 봤습니다. 선생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제 1회차부터 마지막 회차에 이르기까지 반복되는 개념이 없이 출제가 되게 되는데 제가 뭐 작년에 뭐 조나슨이나 타일러가 그랬듯이 또 올해에서는 이제 그 부분이 아니라 지금 우리 계속 강조돼서 나왔던 성적참조, 능력참조, 자기평가, 동료평가에 대해서는 정말 수차례 여러 가지 논점으로 바꿔가면서 선생님께 출제를 드리고 다루었습니다. 마지막 모의고사까지 이것을 끌고 온 것은 올해 굉장히 중요한 논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리면서 했었던 것이었는데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정말 잘 써주신 것 같습니다. 잘 학습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예,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6월 G스쿨 모의고사에서도 역시나 그때도 성적평가와 관련돼서 적용 방법과 명칭을 같이 물어보는 문제들 그리고 거기서 이제 한계점까지 물어봤었고요. 여기서 성장지향평가 관련된 뭐 말하기가 너무 입이 아플 정도로 많습니다. 예, 타겟에서 14번 네, 그리고 이 자기평가 동료평가로 돌아와서 보면은 역시 여기 자기평가 실행 방안도 저희 마지막 파이널 그 모의고사 자료로 또한 드렸었는데 여기 안에서 19회차 학생 참여 평가 유형과 그 이유, 그 다음에 이제 6월 첨삭 모의고사 장기 평가, 그 다음에 또 관련해서 역시 7월에 첨삭 모의고사 동료 평가 자기 평가 너무나 여러 차례 심리를 녹여서도 보고 심리 평가 단독으로도 보고, 그 다음에 8월 첨삭 모의고사를 통해서도 이분을 강조해서 드렸습니다. 특히나 저희가 468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파이널 최종 합격 모의고사와 함께 이제 종강 이후에 다시 한번 드리면서 꼭 다시 보고 가실 것을 강조드렸었는데. 그 부분들이 그대로 나와서 정말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역시 타겟 모의고사 4번에서도 자기평가를 다루었고 13번에서도 자기평가를 다루었습니다. 동료평가, 자기평가 관련해서 14번 뭐 너무 유사하게 선생님께서 풀어오셨기 때문에 너무너무 잘 적고 오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관련해서 신뢰도를 위협하는 이유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객관적인 채점 기준이 필요하다는 부분까지 아주 강조를 하면서 저희 루브릭 관련해서도 너무너무 많이 다뤄왔었죠. 선생님들이 잘 적고 오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마지막 행정입니다. 따란 행정입니다. 자, 4와 관련해서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네, 네, 좋은 문제였습니다. 연수의 종류로서 기임교사가 이수한 연수를 포괄하는 명칭. 이거는 정말 너 여기서 적응적으로 풀 수 있어? 당황하지 않을 수 있어? 당황했어 안 했어? 끝까지 잘 볼 거야 못 볼 거야? 뭐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뒤에 전공 안 망치고 잘 가르칠 수 있어? 약간 이런 모먼트를 보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을까 싶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다 맞춘 분들이 굉장히 적을 것이기 때문에 큰 부분은 아니겠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수업에서 직무 연수 이런 얘기를 하고 가르치기는 했었는데 문제로 다루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올해 작년 거치고 보니까 이거는 문제로 다뤘으면 나오지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안 다룬 것을 기대하면서 이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도 제가 맞출 수는 없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수업을 되게 열심히 들어오신 분들이나 기간제 경험을 하신 분들 중에 일부 선생님들께서는 좀 그래도 맞출 수 있지 않으셨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 않았다 할지라도 절대로 절망하지 마시고 나가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고생하셨고요. 답은 직무 연수입니다. 자, 김 교사가 추천받은 학교 중심의 교원 전문성 개발 활동이 학교 조직 문화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입니다. 여기 이제 지문에 들어가서 김 교사가 추천받은 학교 조직 교원 전문성 활동이 뭐지?를 보시는 거예요. 그것이 학교 조직 문화에 미치는 역시 긍정적 영향입니다. 이것의 장점이거나 이것이 갖고 있는 이제 의의라든지 이런 긍정적인 파트로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거 부정적으로 적지는 않으셨을 것이라고 믿고 있고요. 그런 긍정적인 얘기를 말이 되게 적으신 것들은 사실은 답변이 되겠다. 여기도 역시 제가 봤을 때는 꽈락 방지용 문제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전문성 개발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학교 차원의 저희가 이 차원 맞추기, 핀트 맞추기에서 차원 맞추기가 정말 중요하다고 얘기를 드렸죠. 이게 학교 차원에서 되는 건지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되는 것인지 아니면 국가 차원에서 되는 건지 이 포인트 확인해서 가셔야 된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여기서의 지원 방안 2가지를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나 이번에도 이제 행정이
표점으로 출제가 됐고요. 예, 들어가서 보시면요. 더 좋은 수업을 하기 위해 그동안 받은 연수를 되돌아보았다. 지금까지 이수한 모든 연수는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에 제시된 기관 중심의 연수였고 교육 이론 방법, 교직 업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배양에 목적이 있었다. 그 연수들은 이수 실적을 학점화하는 것도 가능했다. 그런데 두둥 그것만으로는 교사로서 지속적 성장을 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느껴서 선배 교사에게 조언을 구했다. 자, 일단은 이 맥락에서 보시면 여기서 제시돼야 되는 것은 기관 중심의 연수입니다. 기관 중심의 연수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단위학교의 자율장학이라든지 뭐 임상장학이라든지 컨설팅 장학 이런 식으로 답변 가시기 굉장히 어렵고요. 사실 여기 그냥 답이 닫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저희 법령 안에서 직무연수라고 되어 있고 직무연수가 그래서 답입니다. 그래서 직무연수이고요. 예, 직무연수입니다. 예, 여기는 뭐 다른 것은 필요 없이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만 이제 선생님들께서 저희가 작년에 카츠 문제를 맞추신 분들이 있으시듯이 그렇게 접근을 하시면 사실 직무라고 하는 키는 저희가 계속 학교 이 행정 안에서 직무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답을 쓰신 분들이 저희 수업에도 굉장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 1% 안에 계신다는 거 너무 놀라운 일이었고요. 그건 어떻게 갈 수 있느냐? 왜냐하면 일단은 기관 중심의 연수다. 기관 중심의 연수라는 거 그리고 여기 안에서 이 교육 이론과 방법 그 다음에 교직 업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교육 이론과 방법, 교직 업무 수행이잖아요.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게 결국은 이게 우리의 직무입니다. 그래서 약간 선생님들께서 여기서 정말 우리가 계속 연습했었던 그래서 저희가 항상 시험에서 저희 모의고사를 볼 때 당황하는 요소를 넣어 놓는데 그리고 그것을 선생님들 알고 계시고 그 연습을 했을 때 이거 어떻게 답으로 가느냐를 보면 우리가 행정 마지막에 이제 깨치기 그리고 몰랐을 때 비벼쓰기 방향을 얘기를 드리면서 결국 행정은 두 개다. 일 아니면은 사람이다. 그 일은 우리가 직무라고 하고 결국 사람이라고 했을 때 관계라든지 인간 이런 키를 살려서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원화해서 행정을 X, Y 보셨던 거 기억이 나실 거예요. 거기 안에서 결국 이것이 직무라고 하는 키를 잡아오시면 여기 안에서 결국 뒤에서 연수를 맞춰서 그래서 직무 연수로 가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게 되게 잘하신 겁니다. 여기서는 제가 봤을 때 대통령령을 외우고 쓸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해요. 그리고 그거를 기대하고 낸 문제도 아니에요. 다만 이렇게 해야지 이 답변의 범주를 줄여서 칼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준 것이고 역시나 여기서 대응 방안, 여기서 끊어읽기, 여기서의 우리 추론 능력을 본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거 답으로 갈 수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풀으셨다면 굉장히 좋은 접근을 하신 것이고 이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뭐 과업 연수로 가셨다라든지 아니면 뭘 쓰셨을까요? 뭐 약간 이런 식의 패턴으로 가셨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접근 능력은 뛰어나다. 내가 상당히 논술 능력이 올라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칼체가 될 텐데 역시 너무 답변자가 적거나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고 보이지만 꽈락자가 많이 새겨버린다. 그러면 약간 비스그무리한 답변들까지도 약간 허용해줄 가능성이 0.01% 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 여기는 이제 칼체가 될 것입니다. 예, 넘어가서 보면은요. 그래서 여기 역시 이 이수 실적들을 학점화하는 것도 가능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차원에서 연수를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접근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성장을 할 수가 없어서 조언을 구하면서 가게 된 게 뭐냐? 최근에 강조되고 있는 학교 중심의 교원 전문성 개발 활동에 대해서 알려준 게 뭐냐면 그 몇 가지 활동을 추천했는데요. 우리가 입이 닳도록 얘기했던 교과 협의회, 전무적 학습 공동체, 수업 컨설팅이 그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배는 이 활동들이 개인의 발전뿐 아니라 학교 조직의 문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저희 사실 이 패턴을 보면서 결국은 이게 뭐냐? 학습 조직이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기 안에서는 사실 문화의 긍정적인 영향이 뭐냐 그러면 학교를 학습 조직화 시키면서 학교가 함께 성장하는 문화를 만들 수 있다. 뒤를 문화로 깨를 치셔서 학습 조직을 가져오신다거나 아니면 뭐 여기 안에서
같이 협력해서 상호 존중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 수 있다라든지 아니면 관계성을 가지고 선생님들이 여기 안에서 심리적으로 만족을 하면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뭐 교육을 중시하는 문화를 만들 수 있다. 뒤에를 문화를 쳐서 말이 닿는 내용들로 접근을 하신다고 하면 여기 굉장히 넓게 채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자, 그러면 나도 앞으로 학교에서 다양한 전문성 개발 활동에 적극 참여하겠다. 관련해서 그 맥락이고요. 이거를 지원하는 방안입니다. 학교 차원의 지원 방안, 거버넌스 차원의 지원 방안. 이거 어떻게 할까요? 우리 물적, 인적이에요. 마지막 깨칠 때도 어떻게 비벼 쓰는지 말씀드려서 물적, 인적, 그 다음에 행정적 이 얘기를 계속 드렸죠. 요거를 나눠 쓰실 수 있습니다. 막 이러면서 계속 뭐 손에 손이 아프도록 많이 얘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답변들 전체적으로 학교 차원에서 줄 수 있다라고 하면 답변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하여서 이제 관련돼서 이런 맥락으로 선생님들께서 답을 접근하시면 되겠고요. 학교 차원의 지원 방안, 뭐 행정 없는 날, 그렇죠? 통해서 시간을 확보한다. 시간, 개발 활동을 위한 장소를 준다. 이거를 가지고 1번, 2번 나누셔도 상관없습니다.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연수 프로그램들을 학교 차원에서 제공해 준다. 장려금과 같은 예산들을 학교 차원에서 제공해 준다. 왜냐하면 지금 도급 경비제 이루어지면서 총액 지급을 하니까 이제 거기 안에서 그런 학교가 쓸 수 있는 쓸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고 학교 차원에서 그런 예산을 제공해 준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학교 차원을 살리시면서 두 개가 다른 답변으로 구성을 해주신다고 하면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이제 답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잘 적으셨죠? 예, 이것도 역시 선생님들께서 저희가 비슷한 문제들을 아주 많이 풀어봤기 때문에 잘 접근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8월 첨사 공개 모의고사에서 학교 차원의 지원 방안 우리가 굉장히 열심히 살펴보았었고요. 여기서도 시간이라든지 또 이 시간에 대한 인정이라든지 행재정적 지원들에 대해서 얘기 드리면서 구체적인 답변들도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관련해서 3회차에서도 학교 차원의 지원 방안을 다루어 왔었고요. 타겟 영역별 모의가 너무 많아서 다 넣지를 못했습니다. 4번, 13번, 18번, 22번, 39번, 46번, 57번 등등 그 외에도 저희가 어떻게 접근하는지 너무너무 다양하게 접근을 해왔기 때문에 뭐 2개 정도 선생님들이 충분히 쓰시고 남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들 저희가 굉장히 빡빡하게 열심히 준비를 해왔죠. 다양한 것들을 선생님들께서 연습하시고 정말 고된 훈련과 반복으로 선생님들의 역량을 만들어 왔습니다. 모의고사 정말 22회차 모의고사 같다고 선생님들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 실제로 그렇게 잘 풀고 오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많은 연습들을 해왔기 때문에 아마 시간도 좀 남으시고 답변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깨를 다시 더 치실 수 있는 그런 여유도 좀 있지 않으셨을까 기대가 됩니다. 선생님들 정말 너무너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선생님들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정말 할 수 있으셨던 거 맞죠? 네, 정말 잘 해내셨고 이제 저희 2차가 다가옵니다. 2차를 달리는 것이 잘 봤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나 이번 시험 진짜 좀 망친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도 너무나 유효한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 못 봤다고 생각하고 못 봤다고 생각할수록 정말 잘 쉬시고 2차를 꽉 채우셔야 그래야 컷으로 붙여도 압도적으로 합격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2차 특강에서 전국 수석 선생님들 많이 오셨습니다. 과목별 전국 수석 선생님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 컷 점수가 4점수였는데 이것으로 뒤집고 합격하신 선생님들 그 팀이 전체가 합격하신 선생님들 이렇게 다양한 선생님들께서 오셔서 어떻게 하면 2차를 압도적으로 준비해서 합격할 수 있을지 그런 전략들을 얘기해 주시기 위해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저 또한 잘 준비하고 있는데요. 선생님들께서 에너지 쫙 모아 오셔서 2차에 팁을 확 받아가시고 12월은 2차에 대한 준비로 꽉 채워가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 학교 갈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희 압도적으로 합격합시다. 선생님들 감사합니다.